맞습니다. 일단 저게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저 생수들이 뭐 아주 종류가 많죠. 뭐 열 몇 가지, 뭐 심지어는 한 20가지 정도도 되는데 어느 제품을 골라야 될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이제 수질 기준이 적합이 됐기 때문에 판매가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다 드셔도 되는데, 좀 사람들 기호에 따라 조금 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지금 상표는 제거를 했는데, 이 상표 뒤에 보면 성분 표시가 있습니다. 성분 표시에 보면은 보통 세 가지는 나와 있어요. 칼슘, 칼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보통 이 세 가지 성분은 꼭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표기를 보시고 수치가 낮은 것이 있고 높은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이제 기호에 따라서 쓰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맥주를 먹을 때도 똑같습니다. 맥주를 먹을 때도 약간 부드러운 맥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거친 맥주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 따라 기호가 다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맥주가 좋다, 어떤 사람은 거친 맥주가 좋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시는데,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성분,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입니다. 영어로는 K, CA, 그 다음에 KR,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칼슘, CA, 칼륨, K, 그 다음에 마그네슘, Mg,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그 수치가 만약에 낮다, 다른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좀 낮다 하면은 좀 부드러운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목 넘김이 좋고 부드럽고, 그런 물이 되겠고, 조금 수치가 높은 거는 약간 거친 물이 되겠습니다. 거친 물이 돼서 약간은 이제 조금 먹으면은 좀 약간 이제 센 맛이 나고,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호에 따라서 내가 좀 부드러운 물을 먹고 싶다 이러면은 좀 순한 물, 그 다음에 거친 물을 먹고 싶다 하면 좀 수치가 높은 거, 그렇게 선택해서 애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제조 기간을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제조를 했고 언제까지인지 해서, 아무래도 이제 제일 최근에 제조를 한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미네랄, 칼슘, 칼륨, 그리고 마그네슘, 요것을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3대 1대 1이라는 것은 마그네슘 3, 칼슘, 칼륨, 그리고 1대 1 이렇게 비율로 나타낸 것인데, 요 비율로 되면은 인체에 아주 좋다는 그런 이제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 표기된 것도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돗물이라든지 먹는 생물이라든지 외국 제품들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기준에 맞춰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응용을 해도 되는데, 조금 장단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수돗물은 제일 단점이 뭐겠습니까? 단점이, 그러니까 아주 정수장에서는 먹는 생물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단지 이렇게 가정 수도전으로 오면서 관을 거치고 옥내 배관을 거치면서 약간 이제 다른 이물질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단점이고, 페트병에다는 먹는 생물은 그냥 순수한 안반수에 있는 물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먹는 생물이 낫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단점은 뭐냐면은, 지금 미세 플라스틱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환경에 버려지면서 또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환경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먹는 생물에서도 1차에 또 검출이 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먹는 생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보면은 이 먹는 생물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단점도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수돗물은 수돗물대로 장점, 먹는 생물은 먹는 생물대로 장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검사 항목수가 많으면 좋죠. 당연히. 그죠? 저게 먹는 생물 같은 경우에는 50가지를 하고 있죠.
근데 첨가물 같은 경우에 8가지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은 첨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깨끗한 정제된 물에다가 첨가물을 넣습니다. 그러면 정제된 물은 그냥 아무거나 쓸 수 있을까요? 아무거나 못 씁니다. 그거는 다 50가지 항목을 검사를 해서 거기다 첨가를 한 다음에 다시 8가지를 하기 때문에 총 58가지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깐깐하게 한다고 보시면 되지, 그걸 8가지를 해서 너무 작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생물은 그냥 단순히 안반 밑에서 순수한 물을 그냥 가져와서 팔기 때문에 50가지만 하고, 첨가수는 정제수, 그 깨끗한 물에다가 8가지를 더 해야 된다. 첨가를 했기 때문에 불순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위해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항목을 더 분석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앞에 있는 것이 보리차인데요. 이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은 경우를 물에 넣고 끓이면은 만약에 녹 성분이 있으면은 여기서 제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조 과정에서 보리차 같은 경우에 불에 굽습니다. 굽게 되면은 구멍이 막 생깁니다. 기공이. 그 기공들이 무수하게 많이 생기면서 그 구멍 속으로 녹이나 녹물들을 이렇게 철 같은 걸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흡착을 해서 이 제거를 해내면은 나중에는 이제 깨끗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끓여 드시면은 아주 더 좋은 물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끓여야 됩니까? 5분에서 10분간 네. 끓여주시면. 그 티백인데요. 티백도 원래 옥수수는 이렇게 옥수수 자체를 볶아가지고 끓여 먹는데 그것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옥수수 자체보다 이 가루로 낸 것이 더 효과가 더 많죠. 왜냐하면은 옥수수는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그게 구멍은 바깥으로 보면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이건 잘게 쪼갰기 때문에 더 구멍이 많습니다. 이 작은 구멍 안에 또 작은 구멍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잘게 쪼갠 것이 더 효과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키트로는 이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실험실에 가서 이렇게 티백을 넣은 물하고 안 넣은 물하고 분석을 해서 그 차이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가능한가요? 분석하는데 실험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보름 정도 사용됩니다.